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의 약값이 약국마다 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만 해도 평균 가격이 2,000원대인 해열 진통제 용산구의 일부 약국에서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특히 약국이 많지 않은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가의 약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경남도지사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두고 경론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어있죠? 네. 그 면담 내내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신경전이 거칠어졌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동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논쟁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 마시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을 했고요. 홍 지사는 오실 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받아치는 등 분위기가 계속 거칠어졌습니다. 네.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신경전은 계속되었는데요.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요. 문 대표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문 대표를 칭찬했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홍 지사를 칭찬했고요. 네. 또 반면에 대권 행보 때문에 저런 쇼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는 네티즌까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이 시간에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한 이 국무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하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MB 측 인사들이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호 최고위원은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것부터 수사를 해야지 5, 6년 묵혀놨다가 다시 수사하는 건 수사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만 왜 그걸 담화를 하고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며 거친 언사까지 써가면서 불편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친이계 의원들이 그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계획에 이렇게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그 정부의 사정 칼날의 끝이
MB 정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죠. 전 정권 측의 이런 태도에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MB 측의 이런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한 네티즌은 MB 정부 초기에 참여정부 먼지털이 수사해서 노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그새 잊었나? 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다른 네티즌도 이재호 정병국 의원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다. 부정부패 수사하자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냐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모들이 첫 아기를 낳는 나이가 평균 30.3세. 맞죠? 네, 30.3세. 세계에서 가장 늦게 낳는 고령 출산 국가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1년 기준이고요. 지금은 예.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OECD의 가족 데이터에 따르면요. 2011년 기준으로 여성이 첫 아기를 낳는 평균 연령은 한국이 30.3세.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일본이 30.1세로 3위를 기록했고요. 네. 영국, 독일이 30세, 스페인이 29.7세로 뒤를 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인 1983년과 비교해보면 35세 이상 출산은 2.8%에서 20.2%로 무려 6.2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 20대의 아기를 낳는 비율은 같은 기간 88%에서 3분의 1가량인 29.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88%에서 29.3%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엄청 떨어진 거라고요? 네. 20대에는 거의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고 봐야겠죠. 네. 30에서 34세는요. 9.4%에서 50.5%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고령 출산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과 2011년을 비교를 하면요. 한국은 16년간 3.8세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6세, 스위스, 이탈리아는 2.3세, 영국이 1.8세, 미국이 1.1세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네. 이런 고령 출산, 저출산 추세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애를 낳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데 누가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싶겠냐면서 젊은 층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자살률, 청년 실업률, 출산율 나쁜 것만 항상 세계 1등이라면서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며칠 전 거제에서 국산 승용차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추돌해서 수리비만 1억 원이 넘게 나와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제차를 보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네요. 그 택시기사 공제조합 대전 지부는요. 이미 2년 전에 외제차 기피 스티커를 제작해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 스티커 내용은요. 네. 외제차다. 피하자. 외제차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였다고 네. 합니다. 네. 이 스티커를 배포한 택시기사 공제조합은요.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3배나 높게 나와서 보험사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막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5.5배 공임도 2.5배나 높다면서 올해 실시되는 대체품 제도를 시작으로 외제차 수리비를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이 기사 내용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물보험을 10억 정도는 해야 안심하고 도로에 나갈 수 있다. 혹은 외제차가 주변에 보이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댓글도 달아줬고요. 네. 또 외제차와 한번 사고 나면 3대가 빚을 갚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3대가 빚을 갚아야 한다. 네. 외제차의 수리비와 부품비 등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약국도 상점입니다. 입주한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다면 상대적으로 약값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5996번님 의견입니다. 의약품도 정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약국 입장에서도 경쟁 때문에 마진을 거의 못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9981번님 의견입니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많이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운분기점 부근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까지 나서 빗길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타 311번 지방도로 수원 쪽으로는 오산 나들목 구간 퇴근길 차량이 많아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322번 지방도로 수원 쪽으로도 마도 나들목과 양로교차로 구간 퇴근길 차량이 많아 정체고요. 23번 지방도로 용인 신갈 5거리에서 양곡의 3거리, 39번 국도 쌍각교차로에서 안산 양촌 나들목, 42번 국도 용인 4거리에서 3가 3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으로 많이 밀리는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특위에 들려고 의원들끼리 경쟁이 치열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목숨과도 같은 선거구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여야 간의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협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개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면서요? 네, 상견례 했습니다. 그냥 상견례만 하셨으면 인사만 하셨습니까? 네, 네. 딴 얘기 안 하셨나요? 딴 얘기는 오늘 이제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좀 논의를 해서 안을 내놓으시겠죠. 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신 거로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정개특위에 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던데.
아마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선거구 개편 대상 지역구 의원은 이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지 않고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자 하는 게 공통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3기구를 빨리 확정해서 넘기고 네. 국회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그런 그 정치 체제를 예. 새롭게 예. 설계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에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선거법 개정을 하려면 농촌 지역의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거구 획정 문제, 네.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2대1 선거구 편차가 2대1 정도로 줄여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요구니까, 네, 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은 네. 모든 표값은 평등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거구가 10만 명당 1명도 뽑고 30만 명당 1명도 뽑으니까 예. 유권자 표값이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1대2, 2배 이내로 줄여라.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한 62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두 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네. 조정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주 그 의원들 간에 치열한 생사가 걸렸다는 표현은 좀 녹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3의 기구로 넘기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합의된 상황입니까? 여야 간에? 아니 뭐 공식적인 입장들을 다 그렇게 밝혔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한두 지역이 아니고 예. 62개를 재편을 하려면은 네. 그 주변까지 주고받으려면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당에서 이거 동료 의원들인데 책임지기도 어렵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야가 시간 끌기 계속 하다가 네. 막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이제 허겁지겁 나눠 먹기 식으로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개특위가 기득권 지키기고 정치개혁 저지위원회다. 네네. 이런 이제 비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런 게리맨더링 같은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네. 제3의 기구, 예를 들면 선관위 산하 네. 아예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입장들은 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될까요, 진짜?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예? 그거 한두 번입니까? 저희 당은 법안으로 성안에서 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제안한 부분이 있죠. 네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두는 전제 하에서 네. 비례대표를 늘리고 네. 지역구를 줄이는 네. 그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요. 예. 이제 획기적인 제안이죠. 이거는 핵심은 예.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그 방안이고요. 예. 이런 안을 제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현재 그 선거 제도가 유권자 표값이 동등해야 되는데 네. 유권자의 표값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과반수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17대를 예를 들면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 의석을 만드는데 6만 9천 표면 됐거든요. 네. 근데 민주노동당은 46만 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신생정당은 1등이 많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표값이 7대1이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권자의 그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네. 그 다음에 민심의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소선거구제의 그 사표를 보완하는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1대1 또는 2대1까지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18%밖에 안 되니까 승자 독식 구조에 의해서 매우 왜곡되게 그 의석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번에 2대1까지는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가 많이 줄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지금 여야 간의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죠. 특히 그동안에 이렇게 이 소수당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해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표 얻은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얻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해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43%였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51%를 가져가니까 실제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더 가져가고요.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2대1 정도는 해서 사표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선관위 안은 200대 1로 하면은 지역구가 46석이니까 지역구를 46석을 줄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국회 내에서 뭐 동의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대표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360석으로 늘리고 대신에 비용은 현재 300석을 기준으로 동결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360명으로 하자는 얘기는 지역구가 몇 명이고 비례대표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240명이고 비례가 120명이고 120명. 그러니까 2대 1로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대 양당이 두 정당이 실제 득표수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양보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현재의 지금 그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최소한 1, 2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양당 독점 제도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고 제3당이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불공정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고요. 또 정치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될까요? 전망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그 양대 정당이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안을 내고 나서 아주 국민들 많은 분들에게 혼이 났는데요.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고? 똑바로도 못하면서 왜 의석을 늘리자고 하는데. 근데 월급 꽉 잡으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주의가 반맥이주냐고 화내실 때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도 좋고 대신에 특권은 축소하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다니까 제가 이제 양당이 지금 선거제도가 양당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힘을 보태 주셔야 선거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매맞을 각오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돼요. 그 이제 36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하신 것은 심상정 대표님이시고 300명으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인데 이 두 안은 어떤 안이 되더라도 양대 정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정말 내년 4월 총선 전에 될까 말이죠. 이제 이번에도 이 거대 양당이 동력 없습니까? 동력?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물처럼 터지는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지역구도로 또 사표 심리로 양당이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한 것이 기득권 편향 정치, 소모적인 대결 정치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화내지 마시고 특권을 대폭 축소하면은 특권 누리려고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회를 만들려면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외로운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말이죠. 네. 이거 이번에 되겠습니까? 이제 뭐 양당이 다 법제화를 하자고 하겠다고는 하니까. 말은 하는데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공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당은 각 당이 자율적으로 뭐 국민 의사와 당원 의사를 뭐 5대5를 묻든 7대3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공천권을 다 행사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건 또 반대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당의 책임인데 그걸 왜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이건 반대하시는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이야기 익히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보다 10년이나 빨리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김우창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원이 국민연금 운용 실태 감사를 하고서 말이죠.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네네. 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 또는 2049년 그러니까 종전에 206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앞당겨진 거죠. 이렇게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연금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실시된 3차 추계가 가장 최신인데요. 2060년에 고갈된다는 정부안은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2051년에 고갈 가능성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되었죠. 감사원의 국민연금 운용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기금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기금 고갈 시점이 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는 국민연금 측의 재정 추계보다 연간 수익률을 2% 낮춰서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로 하면은 얼른 작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40-5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요. 뭐 얼른 생각해봐도 누적 기금 수익률을 따지면은 100% 가깝게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두 보고서가 연금 고갈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를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금 수익률이 그러면 2%를 낮춘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안 낮춘 게 맞는 겁니까? 국민들은 헷갈리잖아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먼저 2%가 정말 떨어지면은 뭐 10여 년 정도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만 10% 떨어지면 더 앞당겨지겠죠. 예, 그렇겠죠. 다만 그러니까 그 복지부에서 그 정도 2%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복지부만큼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복지부의 의견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 같은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한답니까?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뭐 실제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은 위탁 운영을 맡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 운영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해야죠. 근데 지난해 코스피가 하락을 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8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앉아 있어요? 예.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손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들 지분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 2014년 말 시점으로 볼 때 국민연금 기금이 약 전 코스피 상장 기업의 7%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큰 건 맞습니다. 7%면. 그렇군요. 아무튼 운용을 잘해야 되겠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올 7월부터 소득이 408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 고갈이 발생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상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인상을
해도 국민연금이 언젠가 바닥나는 건 뭐 사실이겠죠. 예. 이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문학적 수준의 기금을 쌓아놓는 형태를 택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금을 쌓지 않는 부과식 연금 방식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주 잘하고 있는 예고요. 뭐 나름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식 연금 방식이라는 거는 다름 아니고 현 경제 활동 세대에게 돈을 받아서 적립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그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기금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식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식 연금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뭐 이미 적립된 금액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가 노령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일단 1번이겠죠. 만약에 고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고갈되는 것이 그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고갈되는 고갈이 되게 된다면 뭐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나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금 고갈이 되는 거는 노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악화이고 그래서 부가식 연금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거나 아니면 은퇴한 세대가 돈을 덜 받거나 아니면 둘 다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 현상이죠. 앞에 독일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독일식의 그걸 우리가 전환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그 현재 인구 추계를 보게 된다면 그냥 이대로 가게 된다면 뭐 그 젊은 세대가 엄청나는 돈을 내야 되고 그 뭐죠 은퇴한 세대들은 받아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적립된 것도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일단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네. 그런데 이 출산율이 좀 높아져서 말이죠. 이 젊은 층이 좀 늘어나면 이 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성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뭐 현재까지 제안된 의견 중에서는 뭐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 이런 거 말고는 돈을 더 내라, 덜 받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요.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문제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를 어떻게 투자를 잘 해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증가를 위한 투자를 해서 인구 증대가 정말 된다고 한다면 뭐 고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을 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적 모델이긴 하지만은 국민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 국민연금 그 돈을 그냥 출산율 높이는데 많이 써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다 쓰는 거는 최적은 아니고요. 다 쓰려는 게 아닌 것보다도 어쨌든 많이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네요. 예.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차관을 가지고 뭐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99.9%가 금융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애기 많이 낳게 하는데 투자를 해라. 이거 좀 새로운 관점이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김우창 교수였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4483번님. 약값이 천차만별이라는데 놀랐습니다. 정부가 약국에 한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4046번님께서는 약국도 결국 소매업자입니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트와 동네 슈퍼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0890번님께서는 의약품은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되는 대표적인 품목인데 정가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